자, 그러면 모든 아이들이 국제학교를 다닌다고 해서 다 성공을 하느냐? 사실은 이제 적응하는 아이들도 있고 또 적응을 못해서 다시 복귀하는 학생들도 있어요. 그러면 과연 성공하려면 어떻게, 왜 성공을 하고 실패는 어떻게 실패를 하는지를 조금 설명을 드리면 들어갈 때 영어를 잘하는 친구는 성공할 확률이 좀 높아요. 왜냐하면 우선은 영어가 원활하게 되기 때문에 외국 친구를 사귈 수 있는데 전혀 불편함이 없어요. 외국 친구를 쉽게 사귈 수 있고요. 그다음에 교과목 수업을 이해를 할 수 있어요. 근데 영어가 전혀 안 되는 친구들은 교과목은 정말 죽었다 깨어나도 안 들려요. 특히나 고학년으로 올라가면 아예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거든요. 근데 영어가 충분히 준비되어 있는 친구들은 친구 사귀고 교과목 수업도 잘 듣고 그러면 자신감도 분명히 올라가겠죠. 그리고 다양한 친구들 사귀면서 학교 생활이 재밌는 거예요. 그럼 나는 계속 이 학교 보내줘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. 그러면 일단은 저는 성공이라고 봤어요. 그리고 이제 실패하는 사례를 보면 영어가 부족하면 실패할 확률도 높아져요. 아시겠지만 이제 친구 사귀는 거 힘들죠. 근데 물론 이 아이가 성격이 정말 활발하고 리더십이 좀 있는 친구고 또 바디랭귀지로 다 의사소통을 가능한 친구. 이런 친구들은 가능해요. 그리고 이 친구들도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영어는 늘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렇게 활발한 친구들은 가도 살아남을 수 있는 확률이 크지만 그냥 일반적인 아이가 한국에서 한국 교육만 받다가 외국의 국제학교를 그냥 무작정 들어갔다. 그러면 사실은 언어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 때문에 주눅들기가 쉽고요. 그 다음에 자신감이 떨어져요. 그래서 이 친구는 동양에서 온 그냥 소심한 친구야 라고 다른 친구들이 인식하게 되는 거죠. 예를 들어서 제가 그 필리핀에서 이렇게 1년 이제 공부를 하고 학교를 다니고 그 다음에 이제 캐나다에 그냥 처음으로 그냥 1년 정도 영어가 부족한 아이가 둘 다 부족한 거예요. 둘 다 동시에 부족해서 한 친구는 필리핀에서 1년을 보내고 한 친구는 이제 캐나다에서 1년을 보냈어요. 근데 이 친구들이 다음에 2년째 됐을 때 올라갔을 때 이 필리핀 친구가 나중에 이제 캐나다로 이렇게 그 다음 학년에는 캐나다를 들어가게 되죠. 그랬을 경우 뭐가 차이점이 있냐면요. 필리핀은 사실은 이제 그 아이들 자체가 조금 그 순한 편이에요. 좀 순한 편이고 그다음에 그 한국이라는 잘 사는 나라, 부자 나라에서 왔다고 생각해서 되게 호감도가 높아요. 한국인 친구랑 사귀고 싶어서 정말 다들 막 친절하게 엄청 잘해주는 분위기거든요. 그렇게 해서 영어는 부족하지만 그렇게 친구들과 나를 도와주는 친구들 사이에서 1년을 보내고 나면 이 아이는 자신감이 많이 붙어요. 그러다 보면 나중에 2년째 이제 다른 캐나다를 넘어갔을 때도 자기 성격 그냥 그대로 그리고 또 지나치게 또 자신감이 너무 붙어서 자기가 영어가 완벽하지도 않은데 정말 잘하는 줄 알아요. 이게 단점이긴 하더라고요. 그래서 근데 이 친구를 2년째 캐나다를 갈 때는 자기 성격 그대로 그리고 이제 영어도 교과목 수업도 해봤고 그리고 다양한 친구도 이미 여기서 사귀어본 경험이 있잖아요. 그래서 캐나다를 갔을 때도 부담 없이 적응을 하는데 성공을 하는 거죠. 하지만 이제 캐나다에 먼저 간 친구가 이제 영어가 부족한 상태에서 간 친구들은 캐나다에 있는 친구들이 보기에는 이 친구는 그냥 조용한 동양에서 온 조용한 친구, 소심한 친구라는 기억이 있어요. 이 친구도 사실 1년이 지나면 캐나다에서 1년이 지나고 나면 당연히 영어는 늘 수밖에 없죠. 근데 2학년 다음에 학년을 올라갔지만 기존의 친구들한테 박힌 인식을 바꾸기가 쉽진 않아요. 그러다 보면 이제 조금 힘들어지는 케이스가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어쨌든 중요한 거는 영어를 잘 하는 친구들이 들어갔을 때 성공할 확률이 높다라는 거, 그거 설명을 드리고 싶고요.